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떼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가열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미국에서 날아온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북괴가 떡밥을 물었습니다. 드디어 이 정신나간 북괴가 미국과 동맹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서 김정은이가 두지 말아야 할 자충수 SLBM 이 도발과 관련돼서 미국이 또 동맹국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5일 날 태영호 공사께서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이는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에서 결과를 못 만들어낼 거다. 그 김명길이라는 사람도 베트남 대사를 역임했고 이번에 북한 특별 대표가 된 김명길이라는 자는 이미 온갖 권모술수를 써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명길이가 미국과의 합의안을 돌출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의 생각은 시진핑에게 가 있다. 왜? 시진핑과 러시아, 이 북한이 한패가 돼야만 미국과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 지리적 환경, 나아가서는 김정은이가 이미 미북 정상회담에 실망했고 이 관심을 잃었다라고 태영공사가 이 칼럼에서 밝혔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았던 겁니다. 이미 김정은이는 5월 4일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김정은이의 생각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교란시키거나 이간시켜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인 원조를 받아내는데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진핑과의 평양회담, 나아가서는 이제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외교부장도 왔다 갔고 그 러시아의 그 외교 책임자들이 북한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공사에 정확하게 봤는데 어찌되었든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은 결렬됐는데 여기서 발빠르게 움직인 데가 어디냐면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에서도 가장 미국하고 가깝다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독일이 바로 이제 북한의 10월 2일 SLBM 도발을 이건 굉장한 우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북한이 아주 그냥 대놓고 발끈하면서 너희 미국과 꿍짝꿍짝하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너희들은 우리들의 본때 있는 맛을 봐야 된다고 북한이 아가리 파이터질을 했습니다. 북한이 SLBM 발사에 대응하고 있는 안보리 회의를 맹비난했으며 주권 수호 열망을 고조시켰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자국의 최근 잠수한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해 이 북한은 우리의 주권 수호 열망을 높일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국가, 미국과 또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건드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겠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AP통신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AP통신이 10월 4일 날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며 곧 원래는 이 10월 4일 날에 열리기로 됐다가 그게 연기돼서 최종적으로는 10월 8일 열리는 거로 협의가 됐다고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AP통신이 밝힌 당시에 왜 이렇게 긴박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됐는지, 또 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소상하게 AP통신이 밝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일이 일단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 발의에 참여를 했으며, 나아가서 다른 나라도, 기타 다른 나라도 동참을 하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회의는 있지만, 이번에 열리는 비공개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고 있어서,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북한을 향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결의안이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P통신이 밝힌 핵심 요지는 북한이 SLBM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이번에까지 이거를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더 강력한, 한마디로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다뤄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북한 애들이 발끈하고 뒤집어진 겁니다. 자, 북한은 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대사가 직접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와 관련해서 유엔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안다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 그렇게 강력한 아가리 파이터 짓을 하면서 너희 영국, 프랑스, 독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저 우리 주체적 무장력으로다가 너희들 그냥 박살낼 수 있어. 이런 아가리 파이터 짓을 하면서도,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의 없이 회의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아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국과 독일, 프랑스, 기타 국들이,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대동단결해서 북한을 성토하는, 김정은에게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미스터 트럼프라고 하는 그 결의안을 내려고 하니, 이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너희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하고 수작질을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는데, 김 대사는 특히 안보리 회의 개최 시기를 언급하며, 유럽 세계국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들의 이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함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런 주권 수호의 발언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아가리 파이터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김성 대사가 한 이야기 중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김 대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무엇을 추구하든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시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방위적 조치를 문제를 삼는 그 나라들은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며, 뭔 제재를 하겠다고 북한 새끼들이 떠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사이버 공격이나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절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개국을 용서치 않겠다고 그저 이 주둥아리 계속 나불랑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짜고 영국, 프랑스, 독일 상임이사국들에게 꼬셔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분법적인 거를 살짝 더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김성 대사가 김정은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는 이 말들을 몇 개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김 대사는 그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은 지금 이 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의 주권 수호 열망을 더욱 북돋아 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 주권의 위협이다. 우리의 위협이며, 또한 김성태 대사는 그는 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인지를 강력하게 묻자 막 아가리 파이터질하고 영국, 프랑스 너희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미국이 배에 있는 거 알아. 그러나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아가리 파이터질 하다가 기자가 그러면 앞으로 이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정색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주의 있게 지켜봐 달라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위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꼬리를 살짝 내렸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북한이 다급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다급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또 이제 소식이 나왔죠. 이번에 그 서두에 이야기했던 태영호 공사가 이야기한 그 스톡홀름에 가서 회담을 주최를 한 북한 대사인 김명길이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엄포를 놨죠. 미국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미국 실무 협상인 노딜로 끝난 스톡홀름 비핵화 협상에 사뭇 다른 반응이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여러 차례 역스러운 협상,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반면 미국은 예견된 결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관리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이어가려 하겠지만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협상 공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6일 북한의 최근 SLBM 발사를 거론하며 이번 실무 협상 결렬로 북한이 더 많은 무기 실험을 할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이 신문에서 협상 결렬은 예상됐다며 김정은은 트럼프를 직접 상대하기를 선호한다며 아마도 북한은 이제부터 미국을 자극하는 또 다른 실험을 할 것이라며 이것은 곧 김정은이가 워싱턴과 미국의 강경파들이 원하는 작전에 떡밥을 물었다, 그러니까 걸려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자충수를 두면서 계속 북한의 사정을 안 좋은 대로,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다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북한 폭격, 북폭의 그 시간, 째깍 그 시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답은 뭐겠습니까? 멸공의 횃불. 죽어도 김정은이는 핵을 내놓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년 반 동안 북한의 우호적인 듯 하지만 미국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또한 이 전광석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폭격, 평양 폭격, 김정은 최고사령부 벙커버스터를 내리꽂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